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자, 먼저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여야 전국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반대하시는 이유는요? 예, 국민 경선은 저희 당이 먼저 실시했고 또 여야가 동시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국민 경선을 실시하자라고 하는 제안도 하고 공약도 한 바 있습니다. 네. 다만 김무성 대표가 제안하는 것처럼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률로 강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정당에 따라서는 국민보다 당원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정당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을 무조건 법률로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 아까 인터뷰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선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신인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실시되는 주에 정치 신인의 비율은 10% 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으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와 병행하자고 하는 것이 전략공천인데, 근데 지금까지 그 전략공천이 어떤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됐느냐? 또 이런 부분에서 또 비판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선 제도 자체가 정치 신인이 돌파하기에는 퍽 높은 벽이면은 틀림이 없고, 예. 따라서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등용하려면 전략공천과 같은 수단과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합니다. 네. 다만 그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그거는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도부가 예. 그런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공천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야가 이제 같은 날 동시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를 안 하면 이제 상대당의 악체 후보에게 필론이 역선택의 우려가 있다. 이제 새누리당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 경선,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등록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한 번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는 다른 정당의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걸러낸다면 뭐 역선택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당의 어떤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예. 가령 영남 지역에서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구태여 경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후보가 없을 수가 있고 예. 또 반대로 호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경우가 뭐 후보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선이 네.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예. 반드시 동시 실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당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이 다른 의도가 있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예. 김무성 대표가 순전히 당내 정치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요. 예. 무엇보다도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공천 개입을 차단해야 될 현실적 필요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상향식 공천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천을 기존의 방식처럼 하게 되면 이른바 친박과 비박 간에 또는 김무성 대표 파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파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천 잡음과 계파 갈등을 차단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일단 김무성 대표는 제안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받지 않을 건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건 예. 그리고 정치 신인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보완된다고 하면 예. 논의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비례대표 수 증원 문제로 좀 넘어가 보죠. 자, 이제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내는 혁신이 이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의원수 증원 문제인데, 자, 의원 숫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의 혁신위원회도 두 가지 안을 제출했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구도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고 또 의원 정수를 현재대로 300석으로 묶어놓은 채로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다 제출을 했습니다. 예, 예. 반드시 비례대표제 확대가 의원 정수의 증대로 연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되게 되면 의원 수는 어차피 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예.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서 네네. 현재의 의석인 300석을 전제로 해가지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경우에 지역구 의원 수를 200명으로 하고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으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인데 예. 이런 것처럼 국회가 결단하기에 따라서는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우는 국회의원을 390명까지 늘리자 이런 안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 내에서는 의견이 통합이 안 된 건가요? 의원님은 이제 꼭 늘리자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종걸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하는 점을 최고위원회가 확인해서 밝힌 바 있고요. 예. 문제의 핵심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예.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구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독일식의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을 도입하는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거는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것이죠.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제 제한된 상태니까 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그는 여당 반대로 이제 만약에 증언이 안 되면 선거구제 개혁 논의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묶어서 사고할 필요가 없는데 예. 새누리당이 좀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의원 정수 늘리자는 거 아니냐, 이건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의원 정수는 어째도 좋습니다. 네. 그것보다 먼저 선행해서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 구조로 말미암아서 과도하게 사표가 발생하고 예. 그것 때문에 비례성이 매우 낮다라고 하는 점,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